여성 호르몬을 조금 포함하고 있어요. 태반에서 추출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형 유방이 생길 수 있다. 또 여성분들 중에서는 여성 암 환자에서 맞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실제로 일본이랑 러시아에는 정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식약처 허가를 한번 받으면 그걸 바꾸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워요. 그리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관리를 잘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좀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료계가. 좀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항상 그 단점 때문에 우리들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런 허가사항이 혈관 주사로는 안 나와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19 터지면서 이 라이넥 주사가 IV로 줬을 때 코로나 환자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3상까지 제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 흐지부지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거 사실 우리 의사들은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혈관으로 줘서 우리 효과가 있었다, 코로나 치료에 승인을 받아버리면 그 이후로는 이 약을 혈관으로 주는데 우리가 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효과가 혈관으로 주는 게 더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좀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두 개의 차이, 얘는 완전 잘게 쪼개놨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얘를 조금 더 효과가 빨리 나오고 빨리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환자에게 줘보면. 얘는 좀 중분자량의 좀 덩어리가 큰 친구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더 서서히 나오고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식약처 허가사항은 얘는 간으로 나와 있고 얘는 여성 갱년기 증상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효능 효과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효능 효과랑 둘 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걸 사용할 때 얘랑 얘랑 섞어서 사용하는 걸, 조합해서 사용하는 걸 선호합니다. 얘를 하나 주고 얘를 2개 준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체중에 따라서, 환자의 증상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은 주겠지만 얘만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얘만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숏액팅, 롱액팅 같이 쓰면 얼른 효과가 나오고 그걸 쭉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사용하는 걸 선호합니다. 이 사용하는 방법은 원장님들마다, 의사 선생님들마다 좀 개인적인 차이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한테 와서 간혹 태반 주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맞아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태반을 어떻게 맞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한 5주 또는 2달 이렇게 맞아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던데요. 실제로 얘 권장용법이 주 2회에서 3회 총 6회를 맞는다라고 권장용법이 되어 있어요. 태반은 용량 의존적 효과 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설명할 때도 요 태반 주사랑 관련해서 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특정 혈중 농도 이상이 돼야 효과를 받는 주사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고용량으로 맞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실제 일본에서 진행한 연구 중에서 한 앰플씩 5일을 맞는 것보다 5앰플을 한 번에 맞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연구가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앰플씩 맞는 것보다 쭉 달아서 5일을 연속 달아서 맞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맞을 때 우리 허가사항을 안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5개씩 주는 거는 사실 제가 맞을 때 또 우리 가족에게 줄 때는 뭐 5개를 드리기도 하고 허가사항을 가급적 준수하려고 하지만 허가사항 내에서 사용하자면 얘는 허가사항이 하루에 3개까지 사용해도 괜찮다. 얘는 하루에 1개 사용해도 괜찮다. 라고 돼 있으니까 3개, 1개 뭐 이렇게 사용하면 허가사항이 어긋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뭐 그 이상 줘도 되고 8개씩 쓰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맞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다만 너무 고용량을 줬을 때 우려하시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냐, 단기간에 너무 고용량이 들어갔을 때는 얘도 아미노산을 일부 함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미노산 주사를 빨리 몸속으로 넣었을 때는 메스꺼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예요. 저는 혈관으로 맞는데 얘를 3개 이상 섞으면 메스껍더라고요. 이거는 태반 주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종류의 아미노산 제제에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빨리 줬을 때. 얘도 마찬가지겠죠. 아미노산이 함량되어 있으니까 고용량을 빠르게 내 몸으로 넣어줬을 때는 약간의 메스꺼움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조금 포함하고 있어요. 태반에서 추출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형 유방이 생길 수 있다. 또 여성분들 중에서는 여성 암 환자에서
맞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암 환자에서 태반 주사를 맞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학회에 가면 태반은 암 환자에게 줘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걸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여성 암 환자, 예를 들면 유방암, 난소암 이런 암 환자에서 태반 주사를 맞으면 안 된다. 이 태반 안에 아주 미량이지만 여성 호르몬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얼추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여성 암 환자에게서는 잘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이런 반박하는 주장이 있어요. 모든 여성 호르몬이 여성암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에스트로겐 성분 중에서 E1, E2, E3, E4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에스트로겐만 가지고도 여기에 뭐 OH기가 붙었다, 여기에 무슨 퀴논기가 붙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좋은 에스트로겐이 있고 여성암을 유발하는 나쁜 에스트로겐이 있어요.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타목시펜 같은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복용을 하면서 얘를 맞는다. 너무 소량이라서 괜찮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성 암 환자에서 태반을 건강 증진 목적으로 맞는다. 목적이 있겠죠. 여성 암 환자도 태반 주사를 맞으시러 오시는 여성 암 환자분이 미용을 위해서 얘를 맞는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성 암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복을 위해서 얘를 맞겠다. 항상 이득과 손해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때도 저는 굳이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치료할 때 제가 말씀드린 다른 좋은 약제들 많잖아요. 얘 빼고 쓰면 되죠. 부담 없는 거 쓰면 되죠. 여성 암이 있는 분한테는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넓혀서 다른 암, 여성 암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암까지 아울러서 태반 주사는 무조건 안 돼요. 제가 학교 가서 들은 강의예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태반 주사 맞고 암이 너무너무 전이가 많이 돼서 온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몇 분 봤어요. 그래서 태반 주사는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태반 주사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장인자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암세포에 성장인자를 주면 얘들이 막 자라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쓰지 마라고 하는데 반면에 이 태반 주사는 NK세포 활성도를 올리는 역할도 좀 해요. 어느 것이 이득이냐를 좀 따져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꼭 태반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암이 있는 환자에서 한두 번 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달아놓고 맞으면 성장인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암의 상태도 또 중요하겠죠. 내가 지금 막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든지 암 덩어리가 있는 상황에서 성장인자 넣어주면 암세포가 좋아라 하면서 자라날 건데 내가 이미 암 치료 끝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못 맞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선택을 하는데 저도 환자한테 멱살 잡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보수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한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5년이죠. 우리 암 상정 특례 기간 5년이 지나고 암이 어느 정도 완치가 되었다고 판정이 된 분에게는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어머니는 예전에 암이 있으셨고 갑상선 암이 있으셨고 치료하신 지 수술하신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우리 어머니 오시면 제가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하면서 제가 걱정이 되니까 검사를 한번 자주 하겠죠. 아직 암 재발 안 하셨어요. 몇 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딱 정해주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학교 가서 딱 정해주는 걸 좋아하세요. 현증암이 있을 땐 사용 안 합니다.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암이 어느 정도 완치됐다고 판정이 된 분에게는 사용을 합니다. 여성암 완치 판정된 분한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여성 호르몬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요 논란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되었죠. 어쨌든 그만큼 암이 없으면 성장인자가 들어있고 호르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엄청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남성에 있어서 여성형 유방이 생길 수 있다. 태반 주사를 맞으면 뭐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부작용 중에 실제로 여유증이 있어요. 요 한 앰플에 들어있는 여성 호르몬 양이 굉장히 미량이에요. 굉장히 미량이라서 1년 내내 맞을 건 아니잖아요. 남자분들 중에서. 뜨문뜨문 보통 맞죠. 주 1회 맞는 분도 잘 없어요. 내가 되게 피곤하면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좀 바짝 맞으세요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2주, 3주에 걸쳐서 이거 좀 바짝 맞읍시다. 주 2회 해서 바짝 맞읍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뭐 아주 장기간 맞는 경우는 없어서 제 환자 중에 그런 케이스는 없었고 간혹 종종 케이스 리포트 되는 경우는 있으니 너무 좋다고 과량 투약하는 건 좋지 않겠죠. 제가 과량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양을 말하는 거예요. 한 달에 이거 5박스를 맞았다 이렇게 하면 여유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맞을 이유도 없고 우리가 뭐 중동의 부자들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맞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간혹 그런 경우는 또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아무래도 주사제다 보니까 이거는 꼭 태반의 문제가 아니고 배에다가 주사를 맞으면 거기 멍들 수 있겠죠. 더군다나 나는 항혈전제, 항응고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뭐 아스피린을 많이 먹고 있다라고 하면은 멍이 잘 안 없어지겠죠. 그런 경우들은 종종 있고, 그거는 얘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인슐린 맞다가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약의 부작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큰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